약관이 임상의학적인 것만 있으면 되는 게 굉장히 과거 약관. 과거 약관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 부검이 들어간 게 최근 약관이 그렇죠. 된 거죠. 제일 요즘에 판매되는 상품에 들어가 있는 약관이고 문서화된 기록이라는 게요. 암 진단비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네. 다 그냥 이 문서화된 기록이 도대체 뭐야 이러는데 암 진단비를 예로 들면 암의 진단은 조직 검사를 하죠. 근데 조직 검사를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너무 퍼져서 건드리지 예. 못하는 사람들. 그럼 영상으로 진단 내리고 암 진단 코드를 내려버려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 의사가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조직 검사를 못 했는데 항암하고 방사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문서화된 기록으로 볼 수가 있죠. 암에 대한 치료를 했으니까. 그렇죠. 암 진단비 관련돼서는 그 문서화된 기록에 대한 분쟁이 많이 없어요. 근데 심근경색은 죽어서 병원에 들어가는데 이걸 문서화된 기록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런 상황이 안 생기는 진단비를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약관 조항을 넣게 넣은 돼버린 거죠. 거니까요. 그럼 문서화된 기록을 만들 것 같으면 그 전에 이학적인 검사를 했겠죠. 그 사람은 네. 심전도를 하든 혈액을 뽑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 자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에 맞춰서 보험 분쟁을 진행을 해야 될지는 청구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실제 이제 처리했던 사례 중에서 급성 심근경색 추정으로 사망을 했는데 다툼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됐다가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떤 최근에 사례인지 좀 안타까운 사례죠. 사망하셨으니까요. 네.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늦게 자녀를 보셨어요. 66세 정도 되셨는데 자녀분이 20살밖에 안 돼요. 예.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하셨고 65세까지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정년 퇴직을 하고 쉬셔도 되는데 정년 퇴직한 날 바로 다음 날 주변 지인의 권유로 일당직으로 나가신 거예요. 예. 이제 어떤 걸 하셨냐면 산으로 가셔서 태양광 사업 일용직으로 이제 일을 하신 거죠. 설치하는 예. 걸 산에다가 산이 되게 중요한 거죠. 병원이 머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산에 가셔서 이제 오전 작업을 마치시고 점심 먹기 전에 인부들이 조금 쉬는 시간이 있는데 네. 같이 이제 쉬는데 그분이 나 가슴이 답답해. 그러다가 그 두 번째로 나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아. 예. 이런 얘기를 하시고 쓰러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급하게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흉부압박을 하고 119를 불렀는데 119에서 오는 데만 이미 30분이 넘었고 그렇죠. 산에 내려오는데도 또 30분이 또 넘었고 그분을 데리고 병원에 또 가니 이미 사망한 지 2시간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의사가 그 사람한테 심근경색 추정으로 쓸 수 있겠어요? 심근경색 추정도 안 써줬고 급성 심장사 그냥 갑자기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장 마비 진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한번 청구를 해보셨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네. 현장 심사 나와가지고 다 이제 보험금을 면책을 받으시고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의뢰가 돼서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근경색은 전형적인 증상이 있죠. 네. 그러면 그 증상을 옆에 봤던 그 목격자를 만나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목격자를 만났죠. 그랬더니 그분이 자꾸 여기가 쪼여든다. 이렇게 심장이 쪼여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있으셨다가 바로 이제 의식이 나가셨다. 네. 아 그러면 이거 좀 목격자 진술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술서를 저희가 좀 받았어요. 그걸 들고 응급실 의사를 찾아갔죠. 네. 그래서 응급실 의사 선생님한테 봐라 당신은 죽어서 온 사람만 봤지만 이 사람은 이전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서 이렇게 치료 내역도 있고 사망하기 직전에 본 진술에 의하면 예.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양상이 있었다. 이런 경우면 심근경색으로 진단이 아니라 추정할 추정은- 수 있느냐 없느냐. 아 그러면 추정 정도는 할 수 있다. 본인 입장에서 그 시체 검안서는 절대 변경이 안 되거든요. 심장사로 내린 건 알겠고 소견을 좀 써줘. 그래서 소견을 좀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2018년도 세계 심장학회에서 나온 진단을 근거로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청구가 들어갔고 보험회사에서도 이걸 그냥 줄 수는 없다. 우리도 그러면 의료자문을 가보겠다라고 해서 의료자문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대신 심장내과로 진행을 하자. 그리고 질문을 협의를 했죠. 심장학회 기준으로 이 사람 심근경색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고 두 번째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신 분도 아닌 의무기록을 본 의사가 어떻게 심근경색 진단이냐 아니냐를 볼 수가 있겠느냐. 추정이어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겠는지 보험회사는 그 과정에 대한 협의를 했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다행히 그분 보험이 매우 오래된 보험이었고 보험료도 잘 끊임없이 잘 성실하게 납부를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좋은 고객이었고 심근경색 진단이 어느 정도 강력한 추정 정도로 나온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답을 받아서 유가족분들을 설득을 해서 의료자문을 갖고 그 의료자문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이 전액이 지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 주셨던 약관 중에서 1단계
과거 거에 대한 약관인가요? 그분이 상품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1단계도 있으셨고 네. 2단계도 있으셨어요. 음. 그래서 각각 좀 달리 주장을 했죠. 그래서 약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대부분 지금 이런 건들은요, 보험회사에 내부 규정이 조금씩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내부 규정이 있어서 그 내부 규정에 대부분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웬만만 하면 이제 보험회사도 지급을 하려고는 하는데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하죠. 어찌됐든 현장 조사 하시는 분들은 보험금이 지급이 안 나가는 방향 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병력이 있더라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근거를 마련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통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험회사 현장 조사자를 사실 만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않죠. 유가족분들이 이제 나중에 통보가 오면 왜 안 나와?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알아보시니까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를 의뢰할 때는 비용이 들죠. 그 비용을 내가 청구한 보험금을 주려고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쉽게 경제학적인 면에서 보면. 네. 그리고 보험회사도 표면적인 이유로는 정확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현장 조사를 파견을 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장 조사자를 파견할 때 반드시 비용이 소모가 손해사정료가 포함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의료기록비라든지 의료자문 비용이라든지 많이 또 들어가잖아요. 비용까지 주면서 내 보험금을 정말 줄지 안 줄지를 판단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네. 보험 심사자들이 이거는 보험금 지급이 조금 어려운 건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확인해 보려고 보실 하는 때 거죠. 네. 이렇게 심사를 내보내기 때문에 심사로 분류가 되시면 서류를 검토를 먼저 주변 분들한테 수소문을 해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특히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매우 급하게 진행되고 골든타임 1, 2분을 놓치면 돌연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크거든요. 젊은 사람도 안심하면 안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부검을 하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평소에 좀 알고 계시고 부모님한테도 좀 전달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보험금이 많게는 억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알고 계셔야지 억울하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